right? Like right now, we're basically seeing like approximately all-time high levels of like stable activity, right? And this is because layer 2s have now moved to using blobs. And so there's more space on chain for layer 1s to do regular layer 1 transactions. So this is a big improvement, right? So layer 2s actually have moved over. Layer 2s have become much cheaper. 반갑습니다. 노골맨입니다. 데일리 크립토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르고 질 높은 시황과 차트 분석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 크립토 뉴스들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솔선수범에서 하락대 포지션을 받았고 총 46비트 포지션을 받았습니다. 방장이 앞장서는 매매, 제가 상승한다고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 확실하게 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기관 운영자금 5%만 유입되어도 비트코인이 40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문사 모틀리 폴은 129조 달러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의 운영자금 중에서 5%만 비트코인에 할당되어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7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시세가 4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TF로 인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기관의 채택이 늘고 자본 유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네가시 변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두 번째로는 규제 리스크 완화, 세 번째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네 번째로는 블록체인 활용 범위의 확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에 돈이 풀리고 그에 따라서 가상화폐 자산들이 모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암호화폐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규제 리스크 완화의 경우에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활용 범위도 앞으로 기업들이나 기술들적인 측면에서 많이 채택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에 따라서 그 다음 사이클 2025년이 되었든 2026년이 되었든 상승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장으로 끌어올릴 네가지 변수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ETF가 승인이 되면서 달라진 기류가 느껴집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후 4개월 만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알트코인으로서는 처음 이루어진 일이고 SEC에 의해 증권이라고 지적되었던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승인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변화가 승인의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ETF의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남아서 하반기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의 가격은 바로 오르는 것이 아닌 하반기부터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아르헨티나도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고 22년 빙하기를 거쳐서 지금 매우 큰 이득을 본 최초의 국가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물가가 불안정하고 법정화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 그리고 법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그 스스로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 증진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ETF 소식이 예상보다 6개월 일찍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 또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코인들과 디파이 생태계 코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증권으로 지적된 코인들도 이더리움과 같이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대규모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상승장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등 굵직한 코인 거래소들이 12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나섰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출시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정말 많은 인원 감축이 진행되었던 반면에 다시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코인 산업 그리고 코인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FTX 파산재단이 남은 솔라나를 헐값에 매각해 채권자 상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FTX 파산재단이 지난주에 보유한 솔라나 코인을 경매로 매각했습니다. 정말 크게 할인된 가격, 현재 거래가와 완전 다른 한 $100 부근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80만 솔라나가 팔렸고 4년 동안 자산이 묶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솔라나에 그렇게 큰 하락이 찾아오거나 가격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것이 또 다른 이슈로 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가볍게 지표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시황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72K 매물대 정말 두껍게 쌓이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하나하나가 다 물량이 많고 범위도 넓어서 상승을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밑으로는 66K 부분 쪽에서 얇게 매물대가 쌓인 모습입니다만 크게 의미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70K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를 보았을 때 이미 강력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71K부터 72K까지 어떻게 매수를 받아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CBD 차트는 단순히 갈색, 보라색, 빨간색을 고래라고 단정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장가로 얼마나 많은 사이즈의 포지션이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인해 하락이 나온 이후 시장이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보라색과 갈색 볼륨의 시장가 매수가 꽤나 나온 것으로 보아 시장가로 긁어주는 힘이 조금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추측되는 시장가 매수는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인 만큼 시장 참여를 통해서 매물대를 힘있게 뚫을 수 있는지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산 매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산 물량이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락 이전에는 충분한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하락이 나오면서 상승을 기대하던 물량이 던져진과 동시에 많은 하락이 나오면서 청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후 거래량이 적은 상태로 약상승 횡보하면서 현재 구간에서의 청산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위로는 결국 72K까지는 와야 되는 상황이고 밑으로는 68K 밑을 다시 보고 와야 유동성, 청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현재는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당시의 상황을 체크해보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포지션은 롱입니다. 46비트 롱이고요. 현재 8만 불 수익 중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제 포지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방문들은 아마 제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다 봤을 겁니다. 46비트의 포지션을 분할로 받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상승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포지션에 들어간 상황이고 현재 정확히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RSI는 보시죠. 이미 굉장히 가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크게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 RSI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간 횡보라든지 잠깐 하락을 주면서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건 하락 이후 미체결이 빠지고 난 이후에 미체결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승하면서 숏체결이 늘면서 미체결이 올라가고 그것이 크게 쌓이고 터지면 시원하게 위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횡보가 상당히 길었던 만큼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확실하게 방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사실 72K 금리가 이전에 저항을 맞았던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72K 구간에서 맞고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건드리면서 저항 매물대를 조금씩 잡아먹는다면 그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한 시나리오대로 가게 된다면 저는 75K에서 76K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그 위로 가서 매물대를 조금 더 받아먹고 내려갈지 아니면은 76K 후반대에서 조금 정직하게 떨어질지 하락 전환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ETF 승인도 깔끔하게 나왔고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딱히 악재라고 볼만한 포인트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을 앞에 해드리는 이유가 과연 시장 상황이 어떤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뉴스들만 봐도 코인 시장에 대해서 현재 악재라고 볼만한 부분이 크게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도 이렇게 포지션을 크게 가지고 있는 만큼 상승으로 포인트를 두면서 익절 구간을 잘 설정하고 스위칭을 위한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시황 계속 확인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 공유하는 무료 텔레그램방을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하면은 완전 다르죠. 비트코인은 뭔가 풍파가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꾸준히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상승에는 이더리움이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ETF 거래가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이후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 더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더는 확실히 지표가 많이 과열이 되어 있고 미체결 약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이번에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상승폭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빠르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미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비트코인처럼 하락이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에 400포인트가 빠져버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거의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트 모양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이 구간을 더 뚫고 상승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19,000 스탁 그리고 아마도 2만 스탁을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이벤트, 앞으로의 미증시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도 꾸준히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크립토 인사이트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시황과 차트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